자, 안녕하십니까. 금판다 정수철입니다. 금 코드 읽어주는 남자. 자, 이제 연속해서, 자, 은행관리 고객 프로그램.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자,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제 대시보드, 오늘은 통계. 이게 한눈에 보는 그 막대 그래프가 우리가 뭐 통계 그래프로 가는 게 있죠. 자, 이런 거예요. 자,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의 어떤 그 거래 건수, 그 달달이 거래 건수, 자, 거래 건수가 몇이었고, 이번 달은 몇이었고, 저번 달에 몇이었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 한눈에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입금액, 입금액, 출금액.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것하고 이걸 구현한 거, 이건 뭐 저 피규어라는 그 플루토 차트 프로그램을 이렇게 같이 띄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좀 약간 예쁘게 돼 있잖아요. 막 이게 조금 그 양각화돼 있잖아요. 떠 있는 듯한 양각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버튼으로 디자인하는 방법과 이런 디자인하는 방법, 약간 띄워진 듯한 입체적인 느낌이 들도록 하는 그 디자인적 요소, 뭐 그렇게 화려하진 않은데 막 구현을 해봤어요. 이제 어떻게 이제 자, 이런 거 대시보드 같은 것도 이렇게 그 별도의 어떤 그 프레임을 이용해서 좀 예쁘게 했죠. 이제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이제 뭐 만들기 전에 보는 게 이제 비교해 보는 게 좋겠죠. 음, 자,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꾸미기 전의 모습은 이게 플랫하잖아요. 이게 플랫하잖아요. 근데 꾸미기 전에는 이렇게 되는 이걸 어떻게 조금 뭐 이왕이면 뭐 예쁘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디자인 요소는 이제 모든 기능적인 요소는 구현이 됐으니까 디자인적 요소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그 매뉴얼이래 메뉴. 이런 탭 메뉴. 이걸 탭이라고 그러거든요. 탭을 어떻게 구현을 하는가. 그리고 여기서 이런 요소들은 이건 그 파일 메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보면은 여기 파일 메뉴 이거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구현을 해놨어요. 다 여기에서 이건 툴 메뉴고 일종의 그 툴 메뉴고 여기서는 그 파일 메뉴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이건 툴박스라고 할 수가 있나? 그렇게 하는 이게 두 가지 어떤 거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바로바로 하면 되니까 뭐 단축키로도 해놨고 등록만 하면 단축키를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디자인적 요소 오늘 아까 통계 부분은 이제 그 별도의 이제 그 다이얼로그 클래스를 만들어서 통계 다이얼로그를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걸 상급을 받게 되면은 다이얼로그가 이렇게 화면에 떠요. 그 화면에 뜬 것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UI를 구현하는 거죠.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가지고 그 사이즈는 창의 크기는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전체를 담을 그 박스의 속성 그걸 하나의 이제 예, 거긴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요소 세그먼트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정렬할 거냐 야, 수직 정렬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 자 탭을 그래서 탭 매뉴얼을 만들어 탭 매뉴얼 탭 위젯이라고 해야죠. 탭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탭의 스타일 그 스타일이 바로 그 입체감 있게 만드는 그런 그 텍스트입니다. 텍스트인데. 자, 이런 건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대충 뭐 이 정도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필요할 때 뭐 찾아 써서 붙이면 되니까 뭐 이런 거 머리 아프게 뭐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러게 뭐 어려운 거 아닌데 읽으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레프트 라인, 라이트 라인, 버튼, 톱, 뭐 라인의 어떤 그 색깔과 어떤 그 선의 굵기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폰트에 있더랄지 뭐 하는 거. 그리고 선택했을 때의 그 반전 기능이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눌렀을 때 이게 반전 기능이고 여기서는 뭐냐면 탭 호버링 우리가 거기 위에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버튼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반전되는 느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안 나오나? 자, 여기서 희미하게 나오는데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예,
이게 거기 이지에 우리 커서가 갔을 때에 그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변하게 하는가 그런 것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그 디자인적 요소를 각각의 어떤 입장, 이거 공통으로 이제 메뉴 건수와 입금액 이런 게 다 얘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이걸 그 반복해서 쓰는 것보다는 내부 함수로 정의를 해서 어떤 거 얘의 얘의 트랜잭션 레이아웃만 전달해 주면 되네. 여기다 전달해 주면 돼. 전달해 주고 여기서 레이아웃을 전달해 주고 여기서 정의한 것을 갖다 주면은 자, 얘가 여기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프레임을 정하는 위치, 프레임을 정하는 프레임을 이렇게 그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그 플랫한 어떤 이미지보다는 입체감 있게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같이 반복해서 쓰는 건데 이걸 하나씩 일일이 이 반복 코드를 만든다기보다는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냥 어떤 그 요소만 전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래 건 하나 이제 여기만 하나만 예를 들자면은 자 거래 건수에 대한 예를 들자면 이건 다 똑같은 거니까 아, 앞에 것만 되니까 이것을 얘기하자면 자 그 트랜잭션이야 거래 건수라는 페이지를 만들어 준다. 퀵 이젯으로 이젯이에요. 그래서 거래 건수 만들어주고 아까 탭 메뉴에다가 트랜잭션 페이지를 이렇게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거래 건수라는 텍스트 라벨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트랜잭션 속성을 갖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트랜잭션 버티컬 레이어 해놓고 그 페이지는 자, 우리가 페이지에 페이지 속성을 갖는 거거든.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이. 자, 이런 식이 이렇게 되는데 다이얼로가 없고 그다음에 탭 이젯이 있고 탭 이젯은 이제 탭 페이지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탭 페이지는 버티컬 속성을 갖고 거기서 그 뭐야 버티컬 레이아웃은 피규어 캔버스를 어, 피규어 캔버스는 어, 피규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피규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는 것은 매스 플로트 리브라는 그 그래프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얘는 포함하고 얘를 포함하고 얘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뭐 바구니 안에 바구니 그거죠. 아, 아. 그래서 이제 순서가 그거죠. 이젯을 만들어주고 이젯을 만들 탭 이젯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탭 메뉴에다 넣어주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트랜잭션의 내부에 또 포함될 뭐가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 레이아웃을 속성을 또 부여하는 거죠. 이제 이게 두 가지 라인으로 해놨는데 두 간단하게 한 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이해가 직관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이해하고 이렇게 쓰는 게 좋다. 어, Q vertical box layout set transaction 페이지 이렇게 하면은 자, 이 트랜잭션 페이지가 그 레이아웃으로 설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페이지에 들어온 애들은 다 이렇게 수직 정렬이 되는 거죠. 수직 정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 페이지 세트 레이아웃 뭐 트랜잭션 레이아웃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한 줄로 하려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치면 이게 뭐 거꾸로 되어 있는 건가? 뭐 그런 식으로 뭐 뒤집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먼저 이해를 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걸 그리고 직시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피규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만든 그 피규어 박스 이 박스가 이제 그래프가 들어갈 캔버스가 들어갈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주고 그 박스 안에 피규어 캔버스가
그 박스 안에 아니 그 피규어가 피규어를 가지고 캔버스를 만들어주는 이게 캔버스가 이것이 이제 캔버스가 되는 거지 이것이 캔버스가 되니까 이 피규어 설정된 피규어 사이즈 이게 그 우리가 피규어나 뭐 형상의 형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뭐 도화지라고 하면 되고 자, 그 우리가 도화지가 있는데 그 도화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캠퍼스로 쓰겠다 그러면 이 피규어라는 것은 여기에 크기를 갖는 거예요. 그게 캔버스가 되고 캔버스를 자, 그 뭐야 트랜잭션 레이아웃에 이제 포함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뭐 하나가 들어오기만 또 여기 트랜잭션 레이아웃에 에디지에서 또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속에다가 이게 뭐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이렇게 여러 개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한 개만 있는 거죠. 뭐 한 개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개 넣으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딱 정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멋있게 하기 위해서 자, 애드라이즈 프레임이라서 프레임 양각화 시키기 위해서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뭘 해줘야 되면 그 마지막에 저기 해줘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여기서 보면은 레이아웃 앱 의제이어서 여기 스탠잭션 레이아웃 앱 의제를 해가지고 어 이걸 포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 트랜잭션 레이아웃 앱 의제 해가지고 어 프레임을 또그 프레임적 요소 여기서 한번 있고 여기 한번 이렇게 이제 그 레이아웃에 넣어줬고 또 프레임적 요소를 또 한번 이렇게 네, 디테일 공간을 한번 더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캔버스와 을 같이 넘겨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에 집어넣는 거죠. 그 캔버스가 이제, 캔버스가 뭐, 캔버스 위에 또 이제 한 프레임이 하는 캔버스가 생기고, 그 캔버스가 말이 굉장히 또 복잡해지는데, 이게 참 이야기가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트랜지션 레이아웃 캔버스가 였잖아요. 그럼 캔버스가 일단 들어가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완성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완성이 되는데 자, 그래픽적 요소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게 이제 두 가지면은 그, 그 캔버스 이외에 또 캔버스가 이렇게 프레임적인 요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레이아웃에 다시 이제 레드 이제 프레임을 만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뭐, 일단은 뭐 이게 그 재미로 보는 거니까 뭐 이해를 요구하다기보다는 그냥 뭐 우리가 그 컴퓨터를 쓸 때 그냥 그 쓰는 것보다는 뭐 그 이렇게 만들어지고 모든 것은 프로그래머들의 어떤 그 손맛에 의해서 이렇게 일일이 모든 게 다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뭐 그라데이션이 되고 여기서 이게 커서가 이 올라갔을 때 이게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변하고 뭐 여러 개 이제 또 입체감이 있게 만들고 이게 프레임이 캔버스가 일단 그 캔버스의 레이아웃 애드 이즈에서의 어떤 그 캔버스가 이게 이제 그 이게 구현이 됐는데 거기다가 한 번 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이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 그림자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뭐 구현하는 코드에 비해서는 뭐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지만은 뭐 그래도 뭐 그렇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그 이런 것은 지금 이것을 갖다가 프론트엔드라고 그래요. 프론트엔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이런 거는 요즘은 그 이렇게 디자인하기 쉽게 해놨어요. 디자인하기 쉽게 해가지고 퀵 디자이너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UI를 만들면 자동으로 코드로 만들어져요. 이제 그런 것에 신경을 덜 쓸 수 있도록 뭐 지금은 편리하게 이제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막 일일이 막 이런 좌표 설정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지금은 이런 디자인적 요소는 우리가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 배치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그런 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프론트엔드를 만들어서 UI로 만들어서 그걸 메인 윈도우를 열 창에다가 이게 그 뭐냐 상속을 시켜주면은 UI를 갖다 상속을 시켜주면 그걸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버튼 몇 번 버튼 몇 번 버튼 몇 번 버튼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은 뭐
뭐 이름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보통은 뭐 그냥 뭐 버튼 몇 번, 버튼 1, 버튼 2, 버튼 3, 버튼 4 그래야 다루기가 쉽거든. 그러면 그래야 다루기가 쉬워요. 코드가 쉬워진다고. 그래서 코드 만들기가 그렇게 하니까 좀 좋더라고. 막 일일이 뭐 푸시 버튼 저기 그 메소드로 가가지고 뭐 1번 들어오면 몇 번 뭐로 가고 2번 들어오면 몇 번 가고 그런 식으로 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펌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그게 이름으로 돼 있으면은 그 생각해요. 그 인덱스를 이름으로 되면 일일이 해야 되니까 인덱스를 그냥 숫자로 매기는 게 낫죠. 인덱스 그래가지고 인덱스로만 집어넣으면은 숫자로 해가지고 저쪽 가니까 이름은 아니고 번호로 해버리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확인하기 위해서 1번이 들어오면은 뭐고 2번이 들어오면 뭐고 하는 거 그 확인해 주는 게 또 코드가 필요하죠. 음. 이게 그 확인해가지고 이제 코딩을 할 때는 그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몇 번 버튼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눌렀는데 이게 고객 등록 버튼이야. 근데 고객 버튼은 1번으로 등록해 놔서 근데 1번이 고객 등록 버튼인지 2번이 고객 등록 버튼인지 모르잖아. 이게 나중에 그냥 1번 고객 1번 푸시 버튼 1번이 들어왔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확인해 봐가지고 뭐 여기 한번 눌러보면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이거 눌러보면 아 얘가 1번이구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디자인적 요소 같은 게 이렇게 예, 이렇게 좀 입체감 있게 하는 거. 자, 어저께 이제 테스트하다 말게 뭐냐 이렇게 이제 그 실시간으로 실시간 상황파. 근데 이게 여기 눌러보면 이게 뒤로 가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상단으로 이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어, 그 인도 플러그 세트 플러그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상단으로 오게 하는 그런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게 되면 이걸 클릭을 해도 이 밑으로 안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하면 한 번 그 입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입금을 하는데, 자, 보면은 여기서 뭐, 1,000만 원을 입금을 했다. 자, 1,000만 원, 뭐, 1,000만 원, 1억을 입금했다. 그러면은 이게 상한판들이 오늘 거래가 지금 0건이잖아요. 오늘 입금 0건이고, 그러면은 업저버가 전달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 바뀌죠? 바뀌죠? 딱, 지금 1,000만 원이 아니라 억, 1, 10, 가만히 있어봐. 100만, 1,000, 억, 10억. 야, 오늘 10억 벌었네. 아, 10억 벌었네. 아, 근데 왜 로또가 안 되는 거야? 로또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 지금 이걸 먼저 얘가 순서가 여기니까 얘도 상단으로 오게 해야 되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입금됐으면 입금됐다고 얘가 기록이 되잖아요. 어, 누구로부터 입금이 됐다 그러면은 그 입금자가 여기 또 기록이 되게끔 돼 있어요. 만약에 여기 입금을 넣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자, 입금을 넣게 되면 여기 그 우리가 송금자가 우리가 이제 내가 입금을 한 거고 여기서는 그 송금을 하게 되잖아요. 누가 회사에서 회사에 송금했다 그러면 회사에서 송금을 했는데 자 받는 게 내가 이제 내가 회사고 내가 주체란 말이야. 그러면은 정 단위가 10005야. 1005면은 5. 자, 5는 송금액이 얼마냐? 뭐한 5억 주가 5억. 시가 가져가라. 여기다가 뭐라고 메시지를 넣으면 돼요. 메시지를 넣으면 되고, 메시지를 안 넣으면은 내 이름이 기록됩니다. 내 이름이 기록되고, 메시지를 넣으면은 메시지와 함께 옆에 내 이름이 기록되게 해놨어요. 예를 들자면은, 메시지에는, 야, 대여금, 그러니까 뭐, 그게, 부채죠, 부채. 부채 상환이라고 할까? 부채 상환. 자, 송금하면은, 자, 송금이 여기서 이제 출금이 올라가죠. 출금이 올라가고, 자, 여기 보면은, 자, 오늘 정난이, 예, 자, 내가 정난이한테 돈을 한 이만큼 보냈다. 50억을 보냈다. 그렇게 뜨고, 자, 정난이 계좌는 어떻게, 자, 보면은, 정난이 계좌에는
자, 이렇게 아까 또 부채 상환 정수철로부터 입금이 됐습니다. 나오죠? 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돈을 사랑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렇게 그 부자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우리가 돈을 모실 때도 그 우리가 그 접는 지갑 말고 이렇게 그 평지갑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항상 그 빳빳한 돈을 우리가 비록 우리는 지금은 그 카드를 주로 쓰게 되지만은 빳빳한 돈을 좀 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좀 빳빳하게 해가지고 항상 새 돈으로 이렇게 막 꾸깃꾸깃 가지고 다니면 안 되고 그 돈신이 나가버려. 그래서 이렇게 현금을 얼마 정도 이렇게 가지고 빳빳한 돈을 가지고 이렇게 평지갑에다가 가지고 이 접는 거 말고 그렇게 다니면 됩니다. 그래야 돈이 돌아요. 그리고 이 돈을 벌려면 돈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돈이라는 것은 뭐죠? 추상적인 거잖아요. 옛날에는 근본이제일 때는 이그 금하고 달러하고 1대1 연동이 됐었잖아. 근데 지금은 뭐예요? 신용화폐잖아, 신용화폐.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그게 가상화폐야. 추상화폐. 예, 그, 그래서 좀 추상적인 게 때문에 종교와 같은 거예요, 종교와. 이게 우리가 서로가 어떤 공통된 어떤 그 상상을 했을 때 그게 거래가,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추상적인 거지만은 종교와 같은 거라서 그냥 서로가 믿고 하면은 그게 이제 그 거래 수단으로 되는 거죠. 돈 자체가 뭐가냐면 내가 얼마만큼의 노동의 가치가 들어있다. 이만큼의 노동을 제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증표예요, 증표. 하나의 증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인심 쓰듯이 공짜로 이렇게 막 이렇게 국가에서 막 무슨 어? 민생지원금이라든지 막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것은 그 돈의 가치에 입에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막 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탕감해 준다거나.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지. 이거 탕감을 해줘. 그게, 공평성이랄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입에드는 거죠. 그래서 돈의 가치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어서, 어, 잘 쓰면 좋지만은 또 잘못 쓰게 되면은 예, 그 나중에는 어떤 버블 경제에 의해서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큰 경제난이 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은행에서도 우리가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자 100만 원을 대출을 했어. 그럼 대출을 해줬으면은 우리가 이제 입금받는 게 우리가 100만 원을 은행에 입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급보증률 10%, 10만 원을 남겨놓고 그 나머지를 또 우리가 대출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대출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돈이 그 은행에 그대로 있잖아. 그 돈이 통장이니까 그 돈이 한번 저수지의 어떤 물같이 이렇게 고여 있잖아. 항상 저 사람한테 대출을 해도 그 대출한 돈이 우리 은행의 통장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또 10%를 지급보증을 떼어주고 또 이렇게 또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이게 그 담보가 늘어나는 거예요. 담보 가치가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 요놈이 10개로 변하는 거야. 분신사바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버블 경제인데 지금 자본주의가 그래. 자본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허망한 거지. 이게 뭐냐면은 그거는 그러한 어떤 모기지 뭔가 그거 옛날에 뭐 있었잖아. 어? 주택 신용담보 모기지인가 뭔가 그거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한번 된통 저게 있었잖아. 그게 그거거든. 그게 그 파생 상품에 또 상품이 붙는 거야. 파생에 또 파생이 붙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뱅크런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모두가 다 현금을 찾게 되면은. 그게 묘하게 얽혀 있는 거야. 자본주의의 어떤 패단인데, 근데 그게 또 장점이자 단점이자 되는 거야, 그게. 어? 그게 어떤 폭주하는 증기기관차 갖다 갈 수 있을까? 그게 동력이냐, 그게 자본주의는. 그게. 끊임없이 자본이 이게 부풀려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자본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뭔가를 많이 할 수가 있잖아. 막 이것저것 버릴 수가 있잖아. 막 하잖아.
그걸 갖다 어떻게 보면 또 폭탄 돌리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묘한 거야 그게. 그래서 그 자본주의에서 살려면은 그 공부 잘해야 돼. 그래서 그 저 우리 학생들이 그러잖아. 어떻게 그 환율에 대해 잘 이해를 못 어떻게 돈을 가지고 돈을 사냐. 그런 생각을 나도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요즘 환율이 그 많이 올랐잖아요. 돈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세계 공통화폐로 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온 게 암호화폐야, 암호화폐. 그래서 지금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들의 이제 합통이라 할 수 있나? 우리가 그 뭐냐면 한국말은 거의 그 뭐 어떤 그 뭐냐 뭐 래퍼거리라고 하는가? 은행과 은행 그 거리 그 뭐냐면은 래퍼거리라는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래퍼거리가 하루에도 뭐 수경원이 뭐 몇 개, 상경원이 거래가 된다는가? 그래가지고 그 래퍼 거래를 할 때도 수수료가 발생하거든. 래퍼 거래 수수료가 발생,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뭐 ATM 돈을 찾을 때도 타은행 다 ATM 찾을 때도 수수료가 생기고 해외에 돈을 보낼 때도 수수료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한 거야. 그래서 그런 래퍼 거래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 담보를 어떤 채권 담보랄지 무슨 담보를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전사상으로만 하루에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소유권이 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담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은행에서 은행을 꿔주는데 그 담보가 있잖아. 그 담보를 서류 전산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소유권은 안 넘어. 소유권은 안 넘어가고 이게 미결제 약정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러는 건데 이 돈의 속성에 대해서 알려면은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려면 돈의 어떤 그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뭐라고 그러냐, 뭘 얘기하고 싶었지? 가상화폐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리플코인이 클래리티 법안이 뭐 통과를 되냐 안 되냐 막 그러는데 지금 주가를 그 가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게 긍정적인 요인이 크다면은 그게 지금 벌써부터 선반영 돼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선반영 돼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선반영 돼가지고 올라가지 않고 있잖아. 그러면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야. 예. 예? 쉽지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클래리티가 그거 아마도 약간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뭐 내일 모레 뭐 어떤 그 법안 하원은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서는 뭐 그 뭐 50%나 해도 다행이지만 50%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기축통화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꼴빨던 애들이 그 기득권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되겠어. 근데 미래는 어차피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지. 예. 그게 굉장히 이렇게 거래가 심플하거든. 뭐 복잡한 게 없어요. 관문이 없어, 관문이. 그러니까 그냥 뭐 원샷 원킬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결제망이 빠르고 수수료도 뭐 0. 몇몇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암호화폐가 그게 무슨 돈이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현금도 그것도 암호화폐야 그것도 가상화폐라고 우리가 쓰는 그게 우리는 이제 이런 그 전산 시대에 컴퓨터 시대에 실질적으로 돈이라는 건 디지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우리가 돈 거래 하는데 현금 쓰나? 그러니까 이게 훨씬 지금 현 시대에 맞는 거야 진작부터 도입이 됐어야 돼 근데 얘네들이 어떤 우리의 어떤 한국은행이랄지 뭐 미국의 연준이랄지 걔네들이 돈 거래를 할 때의 결제 시스템에서 얻어가는 이익이 굉장하거든.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거다 컴퓨터가 해주는데. 거기서 뭐 엄청난 거지. 뭐 증권도 마찬가지야. 증권도 막 그 거래 대금이라는 게 수수료라는 게 엄청나거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24시간 거래 하려는 것도 그거야. 24시간 이렇게 시장을 열어놓으면은 그 수수료 많이 떨어지잖아. 어? 돈 많이 벌잖아. 뭐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이제 금융시장도 계획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뭐 일론 머스크도 내 생각하고 같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돈이 없는 시대를 만들어야 되거든. 돈이 없는 시대. 돈이 없는 시대를 만들려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이 어떤 특이점을 인간의 지능을 넘어선 특이점을 넘어선
그런 거 와야 되고, 뭐, 피지컬 로봇이랄지, 공장이 모든 게 인공지능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인간은, 인간은 좀 복잡하죠? 인간 사이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인간은 어차피 통제에 맡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스카이넷, 뭐, 터미네이터 보면은 뭐 그런 상황은 안 오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오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감옥을 만드는 거야. 내가, 인간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게. 나를, 나를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너무 인간이 통제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세상이 리셋되잖아요. 그래서 통제를 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인류의 존재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면은 인류는 끝나는 거지. 그게. 너무 복잡해. 개가, 너무 복잡한 개가 이렇게 문명이 이렇게 발전할수록 이게 한 사람, 하나의 그 사람들이 능력이 성장을 하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문명을 우리가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힘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 적당한 시기에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필요로 하거든. 그래서 인간은 어차피 통제가 되는 거예요. 뭐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나도 나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통제해달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이 이제 통제를 받으면서 그럼 그들의 최첨단 초지능 AI가 제공하는 어떤 복지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두 가지 양극화는 이루어지는데 뭐 계속해서 성장하려는 사람은 뭐 신의 경지에 이를 테고 AI와 같이 더불어서 아니면은 뭐 그냥 먹방 TV나 보고 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퇴화하는 거예요.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종류.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도전하고, 그리고 AI를 통해서, 이렇게 뭐, AI한테 무조건적으로 기대는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AI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게 다 코딩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바이브 코딩이에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 챗GPT를 이용해서, 보다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야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 야 코드 한번 줘봐. 그러면 그 코드를 분석을 해가지고 자 내게다 막 붙이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해를 못하면은 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일일이 이렇게 다 이해하기 코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은 개발자들 말 생산성. 이걸 만약에 지금 현재 코드가 여러 가지 파일로 분리가 돼 있지만은, 파일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지만은, 자, 이 메인 파일만 해도 지금 5천 라인 넘어가, 5천 라인. 메인 파일만 해도. 아직도 몇 가지가 더 남았어.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 자, 통계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것은 이제 구현하기 쉬운 거거든요. 근데 출력하는 거, 여기 있는 데이터를 백업하는 거죠. 백업 관리, 아니면 또 복원 관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사용자의 로그인, 그 다음에 이 빌드까지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 코드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걸 짤 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짤 줄만 하면. 짤 줄만 하면 되게 짜가지고, 자, 필요한 것은 어떤 우리가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왕 다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라이브러리에서 구현되는 모든 이런 요소들을, 자, 코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찾아서 쓰는 겁니다. 함수라는 것은. 함수라는 것은 그때그때 찾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뭐, 저절로, 외우지, 그냥, 머리가 좋아갖고 그냥 사진 찍듯이 외워준다 하면 다행이지만은, 이게 외워지나? 하여튼 구조만 파악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구조만 파악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자, 요즘은 그래서 생산성이 증대된 시대다. 낙터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도 이렇게 만들잖아.
그러면 이런 시대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응? 우리가 뭐, 그, 뭐야, 입에다가 베개 줘도 못 먹는다, 줘도 못 먹는다 말 있잖아. 그런 시대인데도, 그런 시대에 입에다 따먹여 줘도 못 먹는다 하는 것은, 그건 병신이지. 자, 자기 업무와 관계, 나는 포크레인 기사이기 때문에, 포크레인 전문가야, 포크레인 전문가. 이 전문가 아니야. 그렇지만은, 뭐, 우리가 뭐, 한 가지 재능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지겹잖아. 포크레인만 하기에는 세상이. 뭐, 근데 그것만 하다가 죽을 수는 없지. 그렇잖아? 그래서 뭐 이것도 해보고, 재미삼아서 해보고, 아, 뭐 그렇구나. 막,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뭐 그렇게 하는 거고, 뭐, 하나를 하면 여러 개 깨우친다고 그러잖아. 이거 하나로 뭐, 포크레인만 잘해도 돌을 깨우쳐. 포크레인만 잘해도 돌을 깨우쳐.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포크레인 기사는 돌을 못 깨우치지. 예? 포크레인만 잘해도 돌을 깨우치는 거야. 그래서 코딩만 잘해도 돌을 깨우쳐. 이게 돌을 깨우칠 수 있는 어떤 어떤 길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 전문성을 가진 사람, 그것만, 한 가지만 해도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입체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 하잖아. 요 방향에서도 보고, 저 방향에서도 보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시선에서도 한번 바라보고, 이렇게 뭐 세상 바라보고 그러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보다 더 이렇게 그 상이 뚜렷해지는 거지. 자, 우리가 이 한쪽 면에서만 이렇게 무엇을 찍는다면은 그냥 2차원이지. 이렇게 돌려서도 이렇게 하면 3차원인 거고. 그 3차원 쪽으로 인식을 해야 4차원 각성이 일어나는 거지. 그 순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 뭐, 그 살펴봤는데, 그냥 재미로 먹으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자, 이런 걸 쓰면서도 모든 어떤 디자인적 요소, 입출금 이런 것도 뭐 컴퓨터가 뭐 다 알아서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동으로 하게끔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어?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뭐 이렇게 이제 상한표가 있으면은 여기서 위출금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자동으로 업저버가 감지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떤 그 데이터를 갱신하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그 코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어, 여러분에게 뭐 코딩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코딩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뭐 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은 그냥 보지 마시고 재미없으니까 뭐 뻔한 얘기니까 음, 그냥 모르는 사람, 어,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만 보십시오. 이 분야에서 종사하신 분은 아예 보지 마시고 뭐 얘들 장난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안녕히 계세요.